안녕하세요. 썰남 썰녀의 썰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뭉치 도화살 가득한 아들 녀석과 손자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사춘기라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저버린 우리 아들 녀석. 어찌해야 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제 속은 문드러지고 해서 대나무밭처럼 익명을 통해 제 사연을 말하다가 보면 조금이라도 속이 후련해질까 싶어 사연 보내봅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저희 가족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일찍 결혼한 탓에 어린 나이에 딸이랑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몸만 갖고 했던 결혼이라 경제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가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딸은 그런대로 잘 커졌는데 아들 녀석이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썽꾸러기라 그런지 여기저기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딸과 다르게 사내아이라 그런지 우여곡절 사건 사고 만들어가는 게 커가는 성장통인 줄만 알고 방관한 부모 탓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낼 여력도 없었고 남편도 저도 이른 아침에 일터로 나가서 저녁 늦게 귀가를 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집에서 둘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사춘기가 왔는지 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 누나 자는데 가슴을 몰래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나가 일찍 잠에 들었다가 아들 녀석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누나에게 했답니다. 집 안로는 호기심에 자는 누나 방에만 들어가 본다는 게 가슴까지 만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군요. 둘 다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신고 같은 법적인 절차는 차마 밟을 수가 없었고 아들이 울며불며 무릎 꿇고 사과하며 크게 뉘우치는 것 같아 호되게 야단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아들 팔이 골절되도록 남편에게 맞았으니 그냥 대충 넘어갔다고 하시지는 말아주세요. 덕분에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아들은 그날 가슴만 만졌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슴만 만진 건지 그 이상을 시도하려고 한 건지 딸은 동생의 안 좋은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동생이지만 더 이상 동생 같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았으며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 찾을까 싶었지만 엄마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딸의 마지막 부탁인 인연을 끊고 살자는 말만 지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아들 녀석을 내쫓아 버릴 걸. 남편이 장손 타령을 하며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별 사고 없이 잔잔해지는가 싶더니 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주지 못한 제 잘못이 크네요.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쯤 웬 저녁에 집으로 여자친구를 하나 데려오더군요. 뜬금없이 여자친구라며 소개해주는데 엄마에게 여자친구라 소개해주는 게 기특했는지 당시엔 맛있는 저녁밥을 지어줬습니다. 문제는 밥 먹고 나서 과일을 깎아주는데 아들 녀석이 과일을 먹으면서 조심스레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임신했어요. 임신한 지 7개월 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오늘은 엄마만 알고 계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할 얘기가 없다. 나가봐! 꼴 보기도 싫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일단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애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이미 엎질러진 물, 남편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며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애는 낳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지금쯤 저는 속이 문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중학생 며느리 뱃속의 아이는 사내 녀석이었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네요. 여자의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시다길래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할머니를 찾아뵈어 정중하게 사죄드리며 잘 말씀드려 이 여자애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집 나간 딸 대하듯이 잘 보살피고 알뜰살뜰 챙겼죠. 그렇게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고 중학생 며느리는 자식을 낳고는 한동안 자식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맘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산후우울증과 복합적으로 왔는지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아들과 싸움 또한 잦아지며 저희 집 폐물을 갖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마음이 떴는지 더는 안 살겠다며 이혼을 했죠. 아니, 서류상으론 깨끗하니까 이혼했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손주는 저희 부부 호적에 올렸습니다. 졸지에 늦둥이 막내 아들이 생겼네요. 그 이후로 아들은 마음을 다 잡았는지 충실하게 학업도 마쳤고 군대까지 다녀왔답니다.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연락 한 통조차 없었네요.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들 말에 의하면 애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아 살고 있답니다. 아들도 불쌍하고 손주도 불쌍했지만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더 기운내서 힘을 북돋아 줬네요. 아마 그 시기쯤 아들이 방황하는 것 같더니만 그렇게 두 번째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손주도 어느 정도 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쉽게 결혼 승낙을 할 수만은 없었죠.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저희는 결혼을 승낙했고 두 번째 며느리랑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답니다. 손주는 자기 아들처럼 예뻐하며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아들은 세 번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데려와서 실증이 났다며 두 번째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아들 뺨을 날렸습니다. 뺨을 날려서 아들 녀석이 정신 차릴 거였다면 100대, 1000대라도 날렸겠죠. 그렇게 두 번째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며 돈을 좀 주면서 합의 이혼을 시켰습니다. 손주가 이제 초등학생이라 엄마의 손도 필요한데 아빠 껌딱지라 아빠만 찾아 아들을 내쫓을 수가 없더군요. 손주도 매몰차게 내보내면 엄마 없는 서름을 받을까 싶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이랑 한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네요. 어느덧 손주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들 녀석은 네 번째 여자를 데려오며 제일 오래 살고 있습니다. 여자랑 함께 손주까지 분가시켜서 살게 하면 속 편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 재정 상태가 분가를 시킨다면 월세 정도 얻어줄 형편밖에 못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저희랑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월세 내느니 그냥 저희랑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자기네 편하자고 그랬는지.
저희 집도 임대 아파트라 크지도 않는데 말이죠. 한동안 집안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시도득은 못하는 걸까요? 손주 녀석이 아들 어릴 때처럼 사고를 치길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잘못 클까 싶어 엄청 엄하게 키웠습니다. 나가서 욕하고 싸우는 건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빠르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지. 욕도 어디에서 배웠는지 초등학생이 할 욕이 아닌데 친구들한테 해서 학교에 불려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 얼굴에 싸대기를 날려서 맞은 아이 부모님께 찾아가 사과하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사건은 손주가 정확히 지 아빠 나이가 됐을 무렵 중학교 2학년 아빠와 똑같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교육도 시키고 엄하게 키웠는데도 지혜비 유전자를 닮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다행인지 아닌지 아직 임신 초기라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 여자아이네 어머니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주 녀석과 여자아이는 낳아서 잘 기를 자신 있다며 뻗팅기고,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일으킨 사건 사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지